지금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메모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기 쪽수 드린 거 있죠?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하나씩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16쪽에 18번입니다. 9쪽이요. 16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풀면서 헷갈리시면 계속 외우고 하세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는 뭐라고 했죠? 가상 메모리. 그 다음에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메모리를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라고 했어요.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 연산, 연관 메모리. 그 다음에 EEP롬의 일종의 비이발성. EEP롬이 너무 좋아서 보조기억 장치로 빠졌어요. 그래서 뭘로 쓰인다 했죠?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역할은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보자면 플래시 메모리는 EEP롬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MP3 디지털 카메라에 쓰여요. 램과 같은 롬이에요. 컴퓨터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블록 단위로 쓰인다고 했고요.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를 속도를 향상시켜 준다고 했죠? 여러분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면 주기억 장치가 접근해서 일을 하고 그럼 최전방에 있는 CPU가 접근을 해서 일을 해요. 얘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주기억 장치도 속도가 느린 건 아니에요. 얘는 자기의 역할을 해줘요. 그렇지만 속도차가 나요. 그래서 중간에서 캐시 메모리가 그 속도차를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라 했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는 뭐라고 했어요? 램이라고 했죠, 램. 이 램의 용량이 6기가예요. 근데 포토샵을 돌렸는데 8기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딸리잖아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갖다 쓰는 거예요. 용량이 딸리니까. 그렇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 나오면은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이다. 그 다음에 주변 장치의 속도차를 극복해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 나오면은 내용의 일부로 접근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라고 했죠. 음.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때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먼저 리을 한번 봐보세요. 옳은 거예요, 사양으로. 좀 상식만 있으면 좋은데, SSD가 주기억 장치라고 했어요, 보조기억 장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저장하는 공간이 보조기억 장치라 했죠? 원래는 하드디스크가 쓰였는데 얘가 너무 속도도 느리고 용량도 너무 작고 그래서 SSD가 대체품으로 나온 거예요. SSD는 보조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56기가. 그러면 511이 좋아요? 256기가 좋아요?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만큼 용량도 큰 거니까. 저장 장치 종류와 용량.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봐보세요. 지금 16기가예요. 그 다음에 램이라고 나왔죠.
램이 무슨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잖아요. 아니잖아요. 땡. 그 다음에 인텔 UHD 그래픽스라고 나오죠. 그래픽 카드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 같은 거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 이런 거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구매를 잘 하겠죠. 좋은 걸로. 아니네. 그 다음에 인텔 코어 i5. 요 i가 붙어 있는 게 요즘 CPU예요. 그래서 광고에 보면 LG 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10세대까지 나오고 i7까지 나왔어요. 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i가 달린 게 CPU라고 보시면 돼요. CPU.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에 6번, 10번, 11번입니다. 13쪽입니다. 13쪽에 6번, 10번, 11번입니다. 13쪽에 6번, 10번, 11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EPROM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뭐라고 했죠?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유용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가상 메모리라 했죠. 실질적으로 쓰는 램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돌릴 때 용량이 딸릴 수 있잖아요. 그때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2번이죠.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대요.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 이거는 주변 장치 얘기하는 거고, 임시 저장 공간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은 버퍼 메모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버퍼 메모리 나오면 두 장치가 주변 장치 얘기하는 거고요. 버퍼라는 게 임시 기억 장소라고 있어요. 임시 저장 공간에 각 장치 내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버퍼 메모리로 찍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요 부분이 있죠. 컴퓨터는 뭐 하는 아이라고 했죠? 계산하는 아이예요. 기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뉜다고 했어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에요. 뭐와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뭐뭐가 있다 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OS, 윈도우 10, 리눅스, 유닉스, 언어 번역. 유틸리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적이진 않아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는 처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처제, 어떻게만 외우라 했죠? 언, 서, 문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했고 제, 감, 작, 대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일러스트가 있다. 이렇게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운영체제니까 윈도우 10이고 여러분 항상 프로그램은 소스다라는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운영체제, 이 바탕화면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계와 프로그램들을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없으면 기계랑 엑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안드로이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없으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폴더 관리하시거나 파일 관리하시고 자원의 스케줄링. 여러분이 스케줄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다이어리 작성하듯이 생각하시는데 아이고, 마우스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스케줄링이 그걸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고 그 운영 체제가 폴더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얘가 없으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 스케줄링이란 용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용어, 스케줄을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줄링,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기계와 사용자 간에서 편리한 인터페이스.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강의 찍는 것도 기계랑 프로그램 있으면 뭐예요? 운영체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및 자원의 공유. 기능 제공하죠. 운영체제가 없으면 어떻게 자원을 공유해요? 카카오톡에 안드로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상대방한테 자원을 공유하냐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이다.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은 운영체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하겠죠. 뭐 V3라든지 알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여러분 11번은 USB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모든 충전하는 것들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마우스도 그렇고 또 키보드도 그렇고 다 USB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기계 그 기계 마우스라든지 그런 충전하는 그 기계들이 그 꼬다리가 그걸 포트라고 하거든요. 원래 직렬 포트랑 병렬 포트가 많았어요. 근데 얘가 좀 속도가 느린 거예요. 정보를 보낼 때. 그래서 나온 게 USB예요. 이 USB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요즘은 다 거의 모든 선들이 다 US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렬 포트보다 병렬 포트보다 USB가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USB는 이제 모든 주변 장치들을 포트를 127개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워주시고 직렬 포트 USB보다 USB 포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르죠. 그 다음에 USB 컨트롤러당 최대 127개까지 포트를 확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특징 얘기했을 때 핫 플러그인, 이 핫스왑이랑 똑같은 뜻이라 했죠. 기계가 기계가 켜져 있는 동안 기계를 꽂고 뺄 수 있는 거. 그거를 핫스왑, 핫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아이가 USB라고 했고요. 플러그인 플레이는 꽂자마자 인식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USB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USB를 본체랑 노트북에다 꽂으실 때요. 꽂는 커넥터가 있어요. USB 3.0은 파란색이에요. 한번 노트북이랑 본체 한번 보시면 거기 그 꽂는 그 커넥터 안에 파란색이 돼 있고요. USB 2.0은 규정된 건 없어요. 검정색이에요. 당연히 3.0 자리에 3.0 속도로 되는 USB를 꽂아야 3.0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쪽에 먼저 18쪽 6번, 14번, 18번입니다. 18쪽에 6번 먼저 보겠습니다. 18쪽에 6번, 14번, 18번입니다. 18쪽에 6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예요. 프로그램에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누구라고 했죠? 얘예요. 운영체제, OS, 윈도우 10이죠. 이건 필수예요. 무조건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금 뭐 가장 상식이죠. 운영체제, 윈도우,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 메모리는 원래는 EEP롬이었죠. 성질 자체가 너무 좋아서 보조기억 장치로 빠졌고요.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로 빠진 거고 플래시 메모리는 껐다 키면 날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시거나 그럴 때 껐다 키면 안 되잖아요.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휘발성 기억 장치죠. 비휘발성 메모리는요. 껐다 켜도 안 날아가는 거고 휘발성 메모리는 컴퓨터를 끄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요약집에서 플래시 메모리는 뭘로 저장된다고 했냐면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고 했어요. 블록. 정답은 3번이고 이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전력 소모가 적어요. 여러분 이 트랙은요. C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예요. 하드 디스크가 무슨 장치라고 했죠? 보조 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본체를 뜯어보면요. 하드 디스크를 C 드라이브를 뜯으면 이렇게 동그란 아연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나이테처럼 있는 게 트랙이라고 해요. 여기를 트랙이라고 하고요. 이 피자 조각을 이렇게 쪼개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섹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사이에 여러분이 저장한 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트랙과 섹터의 용어는 C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에 관한 용어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항상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필수적이진 않아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뭐 근데 있으면 좋아요. 뭐 R집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V3, 알약 뭐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메모장이 있잖아요. 이거 운영체제에 있는 기본 메모장이거든요. 싫으면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메모장 쓰시면 돼요. 있어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수적이진 않고 항상 프로그램은 소스다. 코드, 명령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고 접근을 하셔야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아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이에요. 저희는 버튼, 단추 이런 것만 누르지만 원래는 뭘로 돼 있다?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루틴, 코드를 짜는 걸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의 성질은 뭐라 했어요?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필수적이지 않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필수적이지 않아요.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시스템 소프트 운영 체제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 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사용하면 편해요. 어. 이거 RC도 이거 원래 사진 같은 거 보는 거 운영체제에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RC를 깔아서 쓰는 거예요. RV도 있고 다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 메모장 해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림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대신에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포토샵 이런 거. 계산기 다 있어요. 계산기 필요 없어.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있으면 좋죠.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10번, 13번, 14번, 15번입니다. 자, 23쪽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죠?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보조기억 장치예요. 비하여 속도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효 소염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 뭐라고 했죠? SSD. 원래는 보조기억 장치가 하드가 대표적이었는데 얘가 무겁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반도체로 돼 있는 SSD로 이제 C드라이브가 다 바뀌고 있어요. 이 하드디스크의 대체 저장 장치는 SSD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했고요. 13번, 10번, 13번. 10번 안 했네. 여러분 10번 했고, 13번 했고, 10번. 다음 중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이걸 주기억 장치, 램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램이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보조기억 장치 C 드라이브,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메모리. 그걸 뭐라고 했어요? 가상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이 용량이 딸려. 얘가 램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어,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켜져 있을 동안만. 진짜는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가상 메모리라고 한다. 이렇게. 10번, 13번, 그 다음에 14번, 15번. 요거는 이제 기계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기 위해 포맷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혹시 함부로 집에서 C 드라이브 포맷하시면 안 돼요. USB는 망가지시면 포맷해도 되는데 이렇게 USB 꽂았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포맷 있어요. 용량이 적거나 망가졌으면 이제 포맷하시면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C 드라이브도 이렇게 해서 포맷할 수 있어요. 근데 함부로 포맷하시면 안 돼요. 제가 USB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맷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일 시스템. 이 파일 시스템이 없으면은 폴더랑 파일 같은 거 관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레이블 보이시죠? 이름 여기서 작성할 수 있고 빠르게 포맷할 건지 체크를 해제하면 느리게 포맷할 건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뭐 옳지 않은 거 볼륨 레이블 이름 파일 시스템 빠른 포맷 선택 파티션 제거는 포맷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은 컴퓨터랑 소프트웨어 하고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상식으로 푸시라고.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킹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심이 가는 이메일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해요? 열어보면 안 되죠. 바로 삭제해야지. 정답은 2번이고 여러분 최신 백신 프로그램들 자동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사람도 건강검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받듯이 백신 프로그램들도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이거는 당연히 아시는 거죠? 회원 가입한 사이트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쪽입니다. 되게 많죠? 28쪽에 4번, 8번, 9번. 28쪽. 다음 중 윈도우 사용 시 램의 용량 부족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여러분, 램은 주기억 장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쓰는 메인 메모리가 램이에요. 근데 이게 용량이 부족할 때 떻게 할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3번 봐보세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딸리면 뭐를 해주라고 했죠? 가상 메모리를 설정을 해주셔야죠.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도 띄워놨고 줌도 띄워놨고 PDF 파일도 띄워놨는데요. 주기억 장치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용량이 딸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프로그램 다 끄고선 최소한의 양만 프로그램을 키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불필요한 프로그램 종료하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자동 시장 프로그램 삭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팅하시다 보면요. 여기 참 보시면 이렇게 이 작업 표시 이렇게 화살표에 보면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부팅했을 때 같이 켜지는 것들이 여기 아이콘 같은 거 있죠. 근데 부팅했을 때 같이 켜지면 그것도 메모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용량이 너무 딸리다 그러면은 그 시작 프로그램 부팅했을 때 자동 시작 프로그램들을 삭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PC 카카오톡을 설치했는데 부팅하면은 PC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로그인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제가 설정창에서 보여드리면 앱이었나? 어, 여기 보면은 시작 프로그램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부팅했을 때 제 강사 PC에 열리는 프로그램들이 다 켜져 있지. 다 꺼야 돼요. 이게 다 메모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팅했을 때 자동으로 같이 켜지는 프로그램들도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저 보시고 내 PC 여러분 요 보조기억 장치가 C 드라이브라고 했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속성을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디스크 정리라고 있어요. 이 디스크 정리가 여러분이 삭제하는 거예요.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도 용량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의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여러분이 다운로드 하신 거,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쓰레기 쌓이거든요. 그것도 체크하시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휴지통 있죠. 이거 체크하시면은 휴지통에 여러분이 버려놓으신 것도 여기서 확인 버튼 해버리면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서 스스로 버리게 할 거면은 복원을 못 시키니까 미리 정리를 하시고 누르시거나 여러분이 별도로 휴지통에 가셔서 삭제하시거나 복원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휴지통은 주기억 장치 램이랑 상관없고 뭐랑 상관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이 C 드라이브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휴지통은 보조기억 장치. 그래서 얘는 C 드라이브, 보조기억 장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보조 기억 장치. 그래서 얘는 주기억 장치에 달려 있지 않고요. 휴지통은 보조 기억 장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로 SSD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SSD가 왜 나왔어요? 하드디스크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가 가능해요. 그걸 맞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며 이거는 하드디스크예요. 그리고
불량 섹터가 발생한다 했죠. 이게 하드가 자기 디스크라서 그래.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요. 충격에 약하지도 않고 섹터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아까 문제 푸실 때 하드 디스크가 뜯었을 때 동그란 아연판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나무 나이테처럼 된 게 요게 트랙. 그다음에 피자 조각으로 나눈 게 섹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념은 하드 디스크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작동 소음이 없고 전력 소모가 적고요.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요. 큰 장점이죠. 그다음에 9번입니다. 요거 문제 풀기 전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기억 장치의 롬은 어, 컴퓨터 자체에서 박혀 있는데 읽기만 가능해요. 리드 온리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서 껐다 켜도 안 날아가요.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롬 안에 프로그램을 내장시켰다고 했는데 이거를 롬 바이오스라고 하고 펌웨어라고 했죠. 이 포스트가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했어요. 부팅하면 스스로 검사한다 이거예요. 부팅했을 때 입력장치, 출력장치, 원래 있던 글꼴들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롬 바이오스 펌웨어는 어디에 달려있다? 롬에 달려있다. 음, 문제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옳지 않은 거. 기본 입출력 장치랑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에요. 롬에다가 이거를 내장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부팅하면 알아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스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의 특징 뭐라 했죠?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스스로 부팅하면 검사한다. 전원이 켜지면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로 초기화하죠. 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롬. 네, 펌웨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이 롬바이오스가 없으면 여러분이 롬을 교체하셔야 돼요. 근데 교체하지 않아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예, 롬바이오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롬이 아니고 램이에요.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여러분 제어 장치에서 레지스트로 다음번에 다 실행하래 명령어의 명, 주소를 번지로 바꾸거든요. 번지, 주소, 다 실명주. 제어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어, 기계가 뭐라 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했죠. 다 실명주.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정답은 1번. 유산기는 연산장치고요. 이거 두 개도 제어 장치긴 한데요. 그냥 문제 푸실 때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제어 장치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문제에서 요거 제어 장치 프로그램 카운터 다 실명주. 다음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죠. 운영체제가 윈도우예요. 이 윈도우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이 운영체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에서 할 수 없어요.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 디스크의 위치에서 이건 보조기억 장치인데 저장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메인 메모리가 뭐라 했어요? 램이에요. 주기억 장치.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지, 실행을 하는 거지, 하드 디스크는 속도도 느리고 얘는 그냥 저장하는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운영체제가 없으면 기계, 프로그램, 주변 장치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프린터도 안 되고 파일도 관리할 수 없어요.
프로세서,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등의 관리가 주요 기능이고요. 여러분 3번은 좀 외워주세요. 운영체제의 평가 항목으로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요게 따로 분리돼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음. 처리 능력. 운영체제가 처리할 일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이 요청했는데 응답 시간이 느리면 안 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 가능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보를 요청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신뢰도가 있어야 되겠죠. 운영체제의 평가 항목으로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하나 또 외워주시고요. 이 운영체제의 가장 특징이라고 했죠? 운영체제를 통해서 하드웨어,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원의 스케줄링, 파일이라든지 폴더를 관리할 수도 있고 공동 사용이라는 게 공유죠. 운영체제가 없으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1번이고 운영체제는 어디에 위치해서 실행돼요? 주기억 장치, 램의 위치에서 실행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에 9번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좀 또 컴퓨터 하고 계시니까 상식으로 문제 푸시라고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전상망을 이용한 개인 정보의 유출과 공개. 이거 범죄 아니죠? 아니, 범죄죠? 개인 정보 유출했잖아요. 범죄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과 제작의 유포. 아니, V3 옛날에 안철수가 배포했잖아요. 프로그래머 시절에. 그거 범죄예요? 범죄 아니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 저작권이 있는 웹 콘텐츠 복사. 저작권 있는 거 막 노래 표절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똑같죠. 프로그램 막 함부로 막 유포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해킹, 해킹 정보의 위 변조 유출 이것도 범죄죠. 정답은 2번.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다시 옳지 않은 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로는 뭐와 뭐가 있다고 했죠? 어,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반드시 필요한 게 OS, 윈도우 10, 리눅스, 유닉스, 언어 번역. 유틸리티가 있는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 두 개 있다고 했는데, 원서문, 언서문.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이렇게 외우세요. 감작대, 감작대. 음.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일러스트가 있다. 그럼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 해주죠? 이거 운영체제 없으면 기계랑 프로그램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봐보세요.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는데요. 아니, 시스템 소프트에 대한 설명인데 얘의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한글 파워포인트. 걔네들은 독자적으로 혼자 스스로 켤 수 없어요.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거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정답은 2번이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OS를 통해서 컴퓨터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처제라고 했죠. 그래서 처제 이렇게 처제 외우라고 했죠.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계에서 제일 빠른 게 뭐라고 했어요? CPU라고 했죠? CPU를 다른 말로 뭐? 임시기억 장소, 레지스터라고 해요. 여기 얘가 제일 앞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크다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컴퓨터가 켜져 있을 동안만 일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것뿐이에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령 레지스터는 좀 레지스터도 좀 깊이 파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정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 풀면서 아, 레지스터 안에는 명령 레지스터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레지스터가 CPU죠?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맨 앞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레지스터가 CPU잖아요. 그 안에 뭐뭐 있어요? 연산장치랑 제어장치가 있죠. 제어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기계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했죠.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실명주로 외워주시라고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레지스터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중앙전리 장치의 구성 요소로 해당하지 않는 것. 약어 외워주시라고 했죠? ALU 연산장치, CU 컨트롤 유닛 통제하죠. 제어장치, 레지스터가 임시기억 장소니까 이게 중앙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거고 SSD는 뭐라고 했죠? 보조기억 장치, C드라이브라고 했죠? 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고요. 되게 많죠? 자, 37쪽에 1번과 3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컴퓨터 문제 푸니까 다음 중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DMB죠. DMB가 핸드폰 TV잖아요. TV는 어때요? 스마트폰의 TV잖아요. 요즘은 워낙 어플들이 잘 돼 있어서 예전 스마트폰에는 DMB가 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은 DMB가 없죠. TV요, TV. 핸드폰 TV. TV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방적이죠. 모바일 화상전화. 화상전화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이 LBS가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다 보면은 여러분 위치 추적할 수 있잖아요. 위치 기반 서비스도 의사소통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MMS가 문자죠, 문자. 돈 주고 하는 문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랑 상관이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여러분도 편하게 상식으로 풀어보시라고. 다음 중 정보사의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정보의 비밀번호 설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셔야 되고 아까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동 업데이트 주로 해주시라고 했죠. 정크 메일, 이게 쓰레기예요. 이게 안 좋은 메일이죠. 의심이 가는 이메일 확인하고 삭제요? 아, 이게 확인하면 안 되죠. 정답은 3번. 항상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설치를 기본으로 하셔야 뭔가 보안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음, 정답은 3번입니다. 38쪽입니다. 38쪽에 13번과
20번이네요. 38쪽에 13번. 다음 중 컴퓨터 주기억 장치인 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시 정리. 주기억 장치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 했죠? 롬과 램이 있고요. 롬은 읽기만 가능하고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했고요. 램은 읽기 쓰기 가능하고 껐다 키면 날아가요.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라고 했고 램의 종류로는 SRAM과 D램이 있다고 했죠.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롬이죠. 비휘발성 메모리잖아요. 아니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랑 포스트가 램에 관련된 거예요. 롬 바이오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롬이고. 그 다음에 주로 하드디스크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보조기억 장치인데. 램은 주기억 장치인데. 정답은 3번이에요. 주기억 장치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특징으로 써두시라고 했죠. 어, 어떤 거? 책에 있는 거 보고 쓰라고 했잖아요. 현재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저장. 지금 제가 띄워놓는 것들 이렇게 띄워놓고 있죠? 이거 다 램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컴퓨터 끄면 다 종료해야 되잖아요. 껐다 키면 다 날아가죠. 음. 이게 램의 특징이에요. 현재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 메모리는요, 소비 전력이 작아요. 장점이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죠. 껐다 켜도 안 날아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수시로 찍고 지울 수도 있고,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USB 등에 널리 사용해죠.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가 껐다 켜서 날아가면 돼요? 안 되죠.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사진 찍는데 찍고선 껐다 키면 날아가면 돼요? 안 되죠. 비휘발성 메모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좀 빨리빨리 풀게요. 자, 42쪽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 제감, 감작대, 감작대 이렇게 외워주시라. 제감, 감작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죠. 다시 외워주시면은 처리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있다고 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언서문, 언서문 이렇게 외워주시라 했잖아요. 감, 제감, 저는 제감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감작대, 감작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음. 제감, 감작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언서문, 언서문 2번이죠. 그다음에 요거 했죠. 9번. 9번. 요거 좀 알아두세요.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 발달 과정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 이제 자료 처리를 이제 여러분이 자료를 처리하잖아요. 처음에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일괄로 해요. 일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옛날 방식이 일괄 처리 방식이에요. 모아서 했다가 이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바로바로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은행 가시거나 뭐 실업급여 받으시거나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보험사도 마찬가지. 실손보험 같은 거 청구하실 때 자료 딱 어플에다 딱 올려주면 처리 빨리빨리 될 수 있게 막 카카오톡으로도 돼주고 실시간 처리로 됐다가 이제는 전국으로 넘어가야지. 분산 처리. 사방으로 다 퍼져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거죠. 일괄 처리가 옛날 실시간 그다음에 분산 처리로 발전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이 옛날 방식이에요.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12번. 다음 중 프로세서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레지스터가 CPU라고 했죠? 최전방에서 계산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엄청 빠르고 용량도 크고 그래서 용량은 작고 1번, 2번 아니고 이거죠. 4번이죠. 중앙처리 장치에서 사용하는 임시기억 장치로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여러분 3번 뭐예요?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할 때 유용한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고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9번, 12번 했고요. 그 다음에 14번, 14번, 15번. 요거는 그냥 잡지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장치. 여러분, 광학이라는 게 CD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옛날에 CD롬도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본체나 노트북에 CD롬을 USB 때문에 CD롬 사용하는 기회는 없는데 이렇게 매니아층 있죠? 매니아층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용량을 큰 걸로 이제 내가 이제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있어요. 찾아보면 4대, 차세대 광학 장치로 CD롬처럼 생겼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 뭐 드라마 같은 거 내가 좋은 거 사고 싶어. CD로 소장하고 싶어요. 근데 용량이 CD롬 같은 건 작단 말이에요. 용량 큰 걸로 이제 어, 직접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해요. 이게 CD롬보다는 용량도 크고 되게 고화질이에요.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로 디스크 한 장에 25기가 용량 엄청 큰 거죠. 블루레이 디스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직사각형을 피하고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 되고 먼지가 적은 곳에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백업 기능. 백업이 여러분이 포맷하면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걸 백업을 자주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높아져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백업은 그냥 저장해 놓는 건데. 정답은 3번이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요. 요즘 용어로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갤럭시에도 최적화시키는 게 있는데 이 최적화를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해요. 컴퓨터에서. 정기적으로 PC가 속도가 향상시켜야 돼요. 최적화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 최적화시키는 건데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수시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을 하셔서 최적화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원체 프로그램이 많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디스크 조각 모음도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해당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다 풀었네요. 어, 8번, 9번, 12번, 8번, 9번, 12번, 14번, 15번, 그 다음에, 제가 17번은 안 해놨네요. 17번 안 해놨나? 8번, 9번, 여기 17번. 여기 써놨군요. 여기 있군요. 여러분. 43쪽에 17번. 17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 이거 가상 메모리. 1번이네요. 그 다음에 EEPROM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서 위치해서 컴퓨터 처리 속도 향상시키는 거,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두 장치 간의 속도 차 나오거나 임시 저장 공간 나오면은 버퍼 메모리. 아까 똑같은 문제죠?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6쪽입니다. 자, 46쪽에 2번입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소스예요. 코드, 명령어로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맞고요.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컴퓨터 전공한 학생분들이 쓰는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저희 같은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거고. 이 시스템 소프트의 역할이 뭐예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컴퓨터 하드웨어,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죠.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 두 개 있다 했죠.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저제, 제어 프로그램, 번역이 아니고 처리 프로그램이죠. 정답은 몇 번? 4번. 10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 C 드라이브에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있는데 이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인터페이스 방식에는 EID, SATA, SCSI 방식이 있다는데 요즘에는 이걸 선인데 잘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서라서 나오니까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에는 EID, SATA, SCS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세요. 요거 이렇게 밑줄 쳐놓고 외우세요. 문제에 나와요. 자, 연관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 같이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연관 메모리가 아니고 가상 메모리겠죠. 정답은 2번.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고요. 램에는 읽고 쓰기가 가능한 반도체 메모리로 D램과 S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16번. 여러분 요거 아까 11번도 할게요. 11번. 여기다 적어놨나? 뒤에. 여기다 해놨네요. 이따가 풀면 되겠다. 16번. 여기 나왔네요, 또. 다음 중 USB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까 정답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고, 이거 세 개 꼭 이해하고 외우시고요. 직렬 포트보다 뭐가 빨라요? USB 속도가 더 빠르고, USB는 127개까지 포트를 확장할 수 있고, 핫 플러그인과 플러그 앤 플레이를 두 개를 지원하는 거는 USB라고 했죠. 3.0은 파란색이라고 했고요. 파란색, 2.0은 규정된 건 없어요. 검정색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정답은 4번. 다음 17번. 다음 중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도 깊이 들어가시면 또 막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공부하다 보면 못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계산 결과의 임시 저장, 주소 색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 다목적 범용 레지스터다 맞고요.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어요. 앞에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요. 아니 빠르죠. CPU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빠르지. 앞에 있다는 건 빠르다는 뜻이에요. 빠르지. 정답 2번. ALU, 연산 장치는 연산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 실을 명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정답은 2번. 이거는 제어 장치죠? 자, 그 다음에, 다 했네요. 다 했고. 여러분, 요 51쪽까지가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메모리의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요거는 외부적인 번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한 다음에 요거는 다시 강의 또 폴더로 만들어 놓을게요. 51쪽에 9번입니다. 또 나왔네요.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은 소스라고 했죠. 컴퓨터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하는 거고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필수적이지 않아요.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필수적이지 않고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부족할 때 아니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즈에서 조금 보조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하드웨어, 운영체제, 운영 소프트웨어 관리할 때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RG, RC, 뭐 V3, 뭐 계산기, 메모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아까 그림판, 계산기 그런 거고 디스크 조각 모음 최적화시키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화면 모으기도 옛날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스페어 방지 소프트웨어 윈도우즈 디펜더 있는데 바이러스 방지하는 거 이거 안 써도 돼요. 아니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되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을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롬 바이오스 또는 뭐라 했어요? 펌웨어라고 했죠. 정답은 4번, 13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의 일종이고요. 껐다 키면 날아가면 안 돼요. 비휘발성 메모리고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가 EEPROM의 성질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저장은 트랙이 아니고 블록이라고 했죠. 트랙은 C 드라이브예요. 하드디스크. 블록이라고 했어요. 다음 중 컴퓨터의 연상장치에 있는 누상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산장치에는 가산기, 보수기, 누상기가 있다고 했죠? 누상기는 더하고 빼는 가산기, 보수기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기억해줘요. 연산 결과를.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가 누상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했고요. 19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원이나 에러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 누구라고 했죠? SSD라고 했죠. 하드디스크 소프트웨어 기타 메모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다음 중 올바른 PC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데스크탑은 안에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요. 평평하고 흔들림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당연히 컴퓨터를 전원을 끄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해요. 제가 말했지, 백업은 저장해 놓는 거라니까. 감염이랑 바이러스 감염 방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정답 3번. 이게 뭐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든지 업데이트를 하든지 그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본체 같은 데 보면은 본체가 그 안에 그 바깥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먼지 끼지 않게 자주 청소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메모리 강의 마치고요. 제가 요거 번외에 관한 문제풀이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